일부 굉장히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신경 차단술이나 또 재활치료 같은 거 유방 수술을 했을 때 이쪽 근육을 못 사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손을 움직이자면은 재활치료를 통해서 그런 우리의 손 움직임이라든가 통증 같은 걸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보통 수술 후의 통증은 3개월 이내에 거의 다 사라지거든요. 근데 3개월 이상 생활에 지장을 주는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전문의선생님과 의논해서 그 원인을 꼭 찾아야 합니다. 그 다음은 항암과 관련된 통증인데요. 항암제를 주입할 때 정맥 경련이나 또 이런 화학적 항암제를 주입함으로써 정맥에 염증이 생겨서 혈관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항암제 독성 때문에 이렇게 점막 있죠. 구내염이라든가 위장장애라든가 근육통이라든가 관절통 같은 것들이 발생하는 그러한 통증들이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분들의 이건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 만약에 통증이 만약에 10만큼 있다 하면은 한 반은 얘기 안 하십니다. 한 반 정도 돼서 아주 심해야지 이렇게 통증을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요거 이제 이유를 이렇게 살펴봤더니 조사를 해봤더니 괜히 아프다고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하면은 그 선생님이 바쁘니까 우리 의사 선생님을 이제 우리가 다 걱정하죠, 환자분들이. 그렇죠? 그래서 바쁘니까 의료진들이 귀찮아할 것 같아서 얘기 안 한다 그러는 분들이 약 20%가 있습니다. 10명 중에 한 2분은 그렇게 의료진들을 고려해서 본인이 더 힘든데도 의료진들을 고려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또 아프다 그러면은 치료하는 게 금방 바뀌고 막 변화가 있을 것 같으니까 겁나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한 9% 정도가 있고요. 또 내가 아프다 그러면은 병이 나빠졌다는 얘기를 들을까봐 겁나서 얘기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20% 정도에서. 또 검사하라고 여기가 아프다 이러면은 그럼 또 검사해봅시다. 무조건 검사를 안 할까봐 걱정돼서 그러는 분들이 한 12% 정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병은 우리가 있을 때 나타났을 때 빨리 알고 무조건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니까 그 선생님이 들으면은 이거는 나타날 수 있는 거, 진짜로 이거는 꼭 검사가 필요한 거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그 선생님도 그렇게 필요 없는 걸 바쁘신데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내가 만약에 아픈 사람이었으면은 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필요에 의해서 해주는 거니까 우리가 어디가 아프면 아프다고 선생님들을 귀찮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통증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보자면은 체성통이라고 해가지고요. 이거는 이제 피부나 뼈나 근육이나 연조직, 부드러운 그러한 조직에서 나타나는 통증인데요. 이러한 통증들은 피부나 깊은 골격의 그런 아픔을 수용하는 수용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극을 받으면은 통증이 느껴져요. 그래서 이런 통증들은 지속적으로 아주 찌르거나 쑤시는 듯한 그런 통증이 보통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장통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내장 마찬가지로 몸 안의 간이나 몸속에 복부의 장기라든가 가슴 속의 장기 그런 것들이 압박받거나 힘을 받거나 팽창되거나 이렇게 그런 증상이 있을 때 나타나는 통증을 내장 통증이라고 얘기합니다. 신경병증 통증이라고 또한 통증이 있는데 이거는 신경 조직의 손상으로서 보통 일어납니다. 이것은 이제 항암이나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등으로 인해서 말초신경이나 척수 이런 것들이 침몰이 당하면 발생되는데 보통 손발 저림, 손끝, 발끝 저림이고 찌릿찌릿한 그런 욱신욱신하는 그러한 양상을 나타내는 그러한 통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는 어디가 아파요 할 때 그 선생님들이 이제 이분은 이런 통증 종류구나 하고 이제 선생님들이 보통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간에 따라서 이게 급성이다, 이거는 만성 통증이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3개월 이내, 3개월을 기준으로 3개월 안에 해결되거나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는 것들은 우리가 급성 통증이라고 합니다. 이런 통증은 분명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그 원인을 찾아서 진통제를 사용하거나 또 우리가 불안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온다면은 안정제를 사용하거나 또 우리가 심적으로 이런 안정을 취해서
그런 것들을 치료할 수가 있는데 보통 이런 급성 통증은 맥박이 막 빨리 뛴다든가 진땀이 팍 난다든가 혈압이 갑자기 오른다든가 이런 증상, 자율신경계를 활성화시키는 그러한 증상들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그 증상에 따라서 치료를 하면은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급성 통증들은 사실은 없어집니다. 이제 만성 통증, 대부분 우리 암 환자분들은 만성 통증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것들이 3개월, 6개월 이상 지속되는 통증을 우리가 만성 통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지속적으로서 통증의 원인이 아주 금방 제거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방 치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꾸준하게 치료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한 그런 자율신경계 있지 않습니까? 빈맥이라든가 바람이라든가 혈압 상승 그러한 어떤 생리적인 변화는 없고 약간 감각이 무뎌지고 사람이 이렇게 좀 뭔가 처지고 그런 우울증이 동반된다든가 그런 증상을 보통 만성 통증에서 보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만성 통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재발과 악화를 막기 위해서 규칙적인 약물을 투여하는 게 공고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이렇게 성상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내가 아침이나 몇 시간에 보통 이런 통증 항상 일정하게 나타나는 통증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통 우리가 배경통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속적이고 꾸준하게 이게 통증이 아주 힘들지도 않지만 그래도 나를 피곤하게 만들 정도의 그런 통증이기 때문에 우리가 약물이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지속적으로 필요한 그런 약물을 사용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가끔 그럴 때 이거는 내가 전혀 없던 건데 갑자기 통증이 팍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돌발통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거는 우리가 어떤 예상하지 못한 그런 경우에 갑자기 나타나는 건데 뭐 갑자기 기침이 나는데 막 숨이 막힌다든가 가슴이 막 찢어진다 통증이 온다든가 아니면은 뭐 갑자기 일어섰는데 막 우리가 옆구리가 결려가지고 이거는 막 숨도 못 쉬겠다는 그런 통증이 온다든가 이럴 때는 이제 이걸 돌발통이라고 그러는데 이럴 때는 또 우리가 속효성 약이라고 해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치료될 수 있는 그런 약들을 사용해서 그런 성질에 따라서 또 우리가 약을 달리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통증에 대해서 평가를 하자면은 어느 위치에 있느냐 따라서 아까 내장성이냐 그다음 체위성이냐 신경성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통증의 그 위치에 따라서 그다음에 통증의 양상이 어떤가 그다음에 어떤 통증이 악화 요인이 있는지 어떤 악화 요인이 있어서 통증이 있는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아픈 건지 그 다음에 얼마나 정도가 심한지 그 다음에 언제 시작하고 지속은 언제 되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약들이 달라지고 여러분들의 치료가 틀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여러분들도 이거는 우리 간호사들이 모든 전 세계에 우리 의료진들이 진료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건데요. 단순하게 이제 우리가 이제 1번, 2번, 3번, 4번 해가지고 하는 건데요. 10번까지는 이제 통증의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1번은 통증이 없는 거고 10번은 어떤 거냐면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통증입니다. 진짜 이거는 이런 통증은 진짜 있을 수도 없다는 그런 진짜 그런 통증을 10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번은 미약한 통증, 3번은 보통보다 약간 낮은 통증. 그래서 보통 3번까지는 약한 통증이라고 하고요. 4번부터는 이제 중등도 통증이라고 하고요. 보통 7번부터는 아주 센 통증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합니다. 또한 이렇게 얼굴 우리가 표정을 보고 얘기하는데 이제 이렇게 말로서 표현하기 좀 힘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우리 의료진들이 얼굴을 보면은 좀 많이 아프구나, 진짜로 힘들게 많이 아프구나, 이 얼굴에 찡그린 정도 이런 것들을 보고 저희가 또 평가하는 그런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평가 방법은 전 세계에서 이제 모든 병원에서 사용되는 그런 평가 방법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진통제의 종류가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많이 아시는 타이레놀이라고 불리는 아세토아미노펜입니다. 이게 이제 일단 가장 기본적인 진통제고요. 그 다음에 엔세이드라고 해가지고 이제 여기 이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 무릎 관절통이 있다, 허리 관절통이 있다 보통 쓸 때 이런 약을 좀 이제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저도
예전에 발바닥 족저근막염이 와서 발을 디딜 수 없을 정도로 아픈 적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 엔세이드라 해가지고 그런 소염 진통제를 써서 좋아진 적이 있는데 그럴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비마약성 진통제 대표적으로 이제 아스토아미노펜이 있고 그 외에 뭐 브루펜, 뭐 아세크로펜이나 디크로펜이나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런 근육 통증이 있을 때 사용하는 그런 약들이 있는데 이런 약들의 특징은 의존성이나 내성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열 작용을 동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감이 있을 때 이런 동반되는 증상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이 비마약성 진통제는 천장 효과라고 그래가지고 이 천장 효과가 뭐냐면은 약물의 용량이 이제 보통 우리가 아스토아미노펜을 보통 우리가 최대 용량을 650mg 쓰거든요. 그러면 나는 아스토아미노펜밖에 안 쓸래, 다른 약을 안 쓸래 한다 그래서 아스토아미노펜 하나를 먹었는데 안 듣는다고 두 알, 세 알 먹잖아요. 그렇다고 듣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일정한 용량을 증가시켜도 일정 용량 이상에서는 진통 효과가 전혀 상승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 써봤자 그 통증 이상에서는 그거밖에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뭐 2배, 3배 쓴다 해가지고 그 통증이 조절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천장 끝까지 이 용량까지는 쓰지 마시오 했는데 이 용량보다 더 쓴다고 해서 이 천장보다 지붕을 뚫고 나가서 그 통증이 조절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용량을 맞춰서 이 비마약성 그거는 권장된 용량만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그 약으로 조절이 안 되면 다른 종류의 약을 쓰셔야 됩니다. 그걸 바로 천장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정 용량 이상에서는 진통 작용이 상승하지 않고 부작용만 증가하기 때문에 권장된 그러한 용량만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또한 이 약을 선택할 때는 환자의 기저질환에 따라서 가장 그분한테 적절한 부작용이 적은 약을 사용해야 됩니다. 고란 비마약성 진통제는 이제 대표적인 약물이 있고요. 이제 마약성 진통제가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약한 통증이라고 했죠? 1번, 2번, 3번까지는 이제 보통 약한 통증에 조절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쓰시는 약들 코데인은 보통 통증보다는 기침 조절하는 데 많이 씁니다. 기침이 이제 날 때 이게 기침보다는 이제 약간 진정 효과를 가지고 이제 코데인을 많이 쓰고요. 트라마돌은 이제 우리가 몸살이나 이렇게 진통이 있을 때 저도 많이 몸살기 있을 때 저도 가끔 씁니다. 통증 있을 때 그러고 몸살이 조금 심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보통 이렇게 통증이 있다 할 때 1차적으로 주사제로도 트라마돌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한 이제 마약 그런 종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번까지의 그 약 중에서 3번까지는 보통 약한 진통제를 쓰는데 4번부터는 그 통증의 강한 정도에 따라서는 이제 몰핀이나 펜타닐이나 옥시코돈이나 이제 그러한 약들을 사용하고 중등도 이상 될 때는 이제 강한 마약성 그러한 약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통증이 처음부터 4, 5 이상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럴 때는 저희가 권장되는 게 약한 약부터 쓰라고 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맞는 약부터 사용해가지고 그 통증에 따라서 줄이거나 늘리는 게 낫지 내가 지금 통증이 온데 무조건 뭐 아주 1번, 2번을 사용되는 그러한 약을 사용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약을 그거 안 돼서 또 늘리고 또 늘리고 또 늘리고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그거에 맞는 의료진이 권장하는 적절한 약을 사용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래서 마약성 이제 진통제 약을 사용할 경우가 대부분 여러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마약성 진통제는 시간에 맞춰서 규칙적으로 복용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속형 제제가 있고요, 속효성 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형 제제는 시간에 맞춰서 규칙적으로 복용해서 24시간 내내 일정한 농도를 혈액중에서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 시간에 맞춰서 그 선생님들이 복용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지속형 제제는. 그래서 아침, 저녁 이렇게 하루에 2번이나 3번이나 일정한 시간에 꼭 맞춰 드시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혈중 농도를 24시간 내내 일정하게 맞춰주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속혈성 제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뭐 IR 호돈이라든가 이런 약들이 있습니다. 이런 약은 흡수가
빨리 되기 때문에 효과가 빠르게 나타납니다. 그 대신에 이제 약효가 길게 가진 않고 길면은 뭐 한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그렇게 짧은 분은 어떤 분들은 한두 시간 하지만은 지속성 약을 쓰는 데다가 그 돌발성 통증이 있을 때 이 소표성 약을 쓰기 때문에 굉장히 듣는 분들은 굉장히 효과를 잘 보고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따라서 지속형 진통제를 규칙적으로 복용하는 사이에 돌발 통증과 통증의 강도가 심해지면은 참지 말고 미리 처방받은 소표성 약을 복용하는 것이 통증 조절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중요한 점 한 가지는 통증이 이제 굉장히 좋아지고 이제 약이 없어도 될 것 같다고 본인이 생각하실 때에는 항상 그 의료진하고 상담을 하고 약을 줄이든지 끊어야 됩니다. 갑자기 임의적으로 끊게 되면은 통증이 다시 돌아오거나 다른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처방받은 선생님이나 만약에 이제 요양병 같은 데 있으면은 주치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셔서 약을 끊는 것이 좋습니다. 보면은 이제 이 외에도 마약성 진통제의 부작용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게 변비입니다. 이 마약성 진통제를 쓰시는 분의 열의 9열은 변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변비를 적극적으로 변비 약을 쓰는 것은 내성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에 맞게 변비약을 꼭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 변비 제가 예전에 응급실에서 진료할 때 간혹 변비 때문에 무슨 수술하는 것처럼 아파서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보면은 똥밖에 찬 게 없거든요. 그래서 관장을 해주면은 싹 사라져요. 그러면 막 환자분들이 진짜 많이 아프면은 막 의료진들한테 막 항의하고 막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똥만 빼면은 싹 사라지거든요. 그럼 막 겸연쩍어 하세요. 똥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플 수도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세요. 진짜로 그 장을 막아버려서 모든 나쁜 것들이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애들이 이제 변비 때문에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그 부모님들이 막 그냥 그 응급실 다 뒤집어 놓습니다. 근데 애들이 똥 빼고 나면 막 물을 말라 놀거든요. 그럼 미안하다고 사죄를 하고 가셔요. 그 똥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변비 치료를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의 마약성 진통제를 드시는 분들은 변비가 거의 99.9%가 나타나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변비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진정작용이라든가 구역이나 구토라든가 가려움증이라든가 수면장애라든가 입이 마른다든가 소변이 정체된다든가 이제 이렇게 신체 의존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심할 때는 잠시 그 증상에 따른 치료를 여러분들이 받으면서 통증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이게 마약하니까 우리 한국 분들은 그 바깥에서 그 하얀 가루로 된 그 마약 그걸 생각해서 내가 이게 마약 중독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약 제재가 사실 틀리죠. 그렇기 때문에 치료 목적으로 마약성 진통제를 쓴 경우는 이게 중독된 경우가 1000명 중에 4명이에요. 그럼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은 0.004%입니다. 근데 그 0.004% 나타난 분들도 조사를 해보면은 그분들이 알코올 중독이라든가 흡연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약에 중독된 그러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 대부분 나타났어요. 그래서 대부분 일반적인 사람은 나중에 마약성 진통제를 끊는 경우가 많다 그래가지고 그 진통제에 대한 그런 의존성이나 중독은 0.04%, 0.1%도 아닙니다. 1%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중독 때문에 내가 마약 중독인가 해가지고 못 쓸 이유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통증 때문에 필요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조절을 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질을 높이셔야지 면역력도 높아지고 편안한 삶을 우리가 지속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증이 심한데도 마약성 진통제를 거부할 필요는 없고 증상에 따라서 잘 사용하면은 중독이나 부작용, 암성 통증을 감소시킴으로써 편안한 생활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외에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게 마약성 진통제의 진통작용을 강화하고 부작용 치료, 수반되는 다른 증상 치료로 진통 보조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양상에 따라서 그런 약물 처방을 할 수가 있는데 찌르거나 이렇게
이렇게 막 찌르거나 저린 듯한 그러한 통증을 호소하는 신경병증 통증을 동반할 때는 항우울제나 항경련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항우울제나 항경련제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약들은 그 신경증 약에 쓰는 거지 여러분들이 항우울제 우울증이나 어떤 뭐 간질이나 경련 같은 게 있다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예. 이게 이제 그런 약을 잘 사용하면은 이런 신경병, 이런 말초신경의 신경병증 통증을 그 허용된 용량 범위 안에서 사용하면은 효과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보조제로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스테로이드나 신경 이완제나 또 항히스타민제 같은 그러한 병용 투여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절되지 않는 통증이 있을 때에는 이러한 약들을 여러분들은 모르시는데 간혹 이제 저희들이 지참약에서 가져오고 보면은 그 통증이 어느 정도인지 저희가 알 수 있게 그런 약들을 가져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이 통증 치료에는 약뿐 아니라 시술 통증 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 파괴술이라고 있는데 제가 이거 신경 파괴술을 한 거는 직접 본 적은 없는데 제가 개인 병원을 할 때 대상포진에 걸린 분이 있어요. 우리 약사님 오빠였어요, 그분이.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자세하게 들을 수가 있었는데 대상포진이 후유증이 나오면은 진짜 신경을 도려내는 듯한 아픔 때문에 뭐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분이 하다 안 돼가지고 결국은 이 신경을 그냥 파괴시켰습니다. 네, 허리 쪽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그거 하시고서는 그냥 너무너무 잠도 잘 주무시고 통증약 없이도 그분은 뭐 진짜 마약성 진통제뿐 아니라 뭐 주사치료 뭐 이것저것 안 해본 게 없어요. 그분이 연세가 한 65세에서 한 70세 사이셨는데 그 대상포진 후유증이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네, 그래서 신경 대상포진 때문에 대상포진이 신경염이거든요. 신경의 염증을 일으켜서 거기에 완전히 정착돼가지고 낫지 않은 병이거든요. 그래서 그 신경을 거기를 완전히 파괴하는 그걸 시술을 한 후에는 이제 정상적인 삶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을 제가 봤었고요. 그 다음에 신경 차단술이 있는데, 그러니까 약으로 조절되지 않을 때 사용하는 겁니다. 어떤 통증이 여기 통증을 했는데 여기 통증이면은 어느 신경을 우리가 거기를 잠깐 이제 이 차단을 해야지만 거기가 아프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경의 반응에 따라서 우리가 조절되는 걸 봐서 그 신경을 잠시 차단하는 그런 시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통증의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그렇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통증약을 사용했을 때 통증이 있는 10명이 있으면은 10% 10명 중에 한 분은 약으로 조절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10% 그 분 중에서는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보조제라든가 이런 신경 그런 시술 같은 거를 저희가 이제 시행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외에도 이제 우리가 우리 병원에서 하는 그 천연치료라고 하죠. 통증 조절 보조요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완치료라든가 이제 우리가 상상 속에 다른 생각을 함으로써 이제 그런 상상요법이라든가 심호흡, 기분전환, 그 다음에 마사지, 지압, 찜질 같은 것들을 받음으로써 진통제 효과를 높이고 불편한 증상을 완화시켜서 이런 그 천연치료로서 우리의 통증 조절을 보조하는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우리가 통증 조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네. 여러 가지 우리가 약도 있고 시술도 있고 보조요법도 있고 다른 약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증약이 필요 없으면 당연히 사용하지 않는데 우리가 통증이 있고 내가 생활하는데 얘가 계속 나한테 껄끄럽고 생활에 불편을 준다면은 약을 사용해서 우리가 편안한 삶을 잘 살 수 있는 게 훨씬 더 면역력을 높이고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 퀴즈 한번 내겠습니다. 자꾸 아프다고 하면은 담당 의사가 관심이 분산돼서 암 치료의 결과가 나빠질 수 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다 손 들어보십시오. 예. 이게 조사를 하니까 한 절반 이상이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아까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꾸 아프다고 내가 어디가 아픈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하는 게 주치의는 더 좋습니다. 미리 아픈 거를 방지할 수가 있고 또한 이게 진짜 병과 연관된 건지 아닌지도 알 수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통은 우리가 반 정도 이상은 담당 선생님의 이런 담당 선생님이 귀찮아할까봐 내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암 치료를 다른 방향으로 막 바꿀까봐 걱정돼서 안 하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치료와 경과에 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의료진들이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마약성 진통제를 복용하고 어지럽거나 메스꺼리는 증상이 발생하면 복용을 바로 중단해야 된다. 맞다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아니라 생각하시는 분? 네.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약이 안 맞는 게 아니라 마약성 진통제는 그 초기에 2, 3일 정도나 아니면은 내가 5ml를 쓰다가 10ml를 누리게 되면은 그 적은 기간 동안은 분명히 이 증상이 나타납니다. 어지럽거나 메스꺼리거나 구토가 있거나 막 그냥 어떤 때는 막 호흡까지 막 이상해지는 그런 느낌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주치의와 잘 상담해서 그 증상이 2, 3일 정도, 3, 4일 정도는 거의 가라앉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통증이 조절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만약에 뭐 약을 적게 사용해도 통증이 조절되면 늘릴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그 통증이 조절되지 않는데 단지 불안하고 울렁거리고 어지럽고 그런 증상만으로 한 3, 4일, 일주일을 못 사용하고 바로 끊는다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결국은 통증 조절을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 3일 정도, 3, 4일 정도는 적응 기간이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 증상에 따라 보조약을 쓰면서 그런 적응 기간을 꼭 여러분들께서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중단하지 않고 적어도 3, 4에서 일주일은 증상 따라서 사용을 해서 여러분 통증을 조절하시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 문제입니다. 진통제는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려 항암 치료를 방해함으로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좋다. 맞다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주십시오. 전부 다 만점이시네요. 아니라 생각하시는 거죠? 예. 아니라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아까 통증이 있으면은 잠을 못 자고 식욕도 떨어지고 예, 여러분들이 좀 걷고 싶은데 걷지도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런 것들 때문에 수면 부족이 오면 당연히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적당한 통증을 조절함으로써 내 삶의 질이 높여지고 오히려 면역력이 더 증가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진짜 통증이 없으면 괜찮겠지만은 내가 이게 삶에 내가 생활하는데 영향을 준다 할 때는 약을 드시는 게 훨씬 더 면역력을 오히려 높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약을 안 쓴다고 무조건 면역력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잘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입니다. 진통제는 담당 의사에게만 처방받기보다는 여러과 진료를 보면서 다양한 약제를 복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주십시오. 여러분들 다 잘하시나 봐요. 예. 다른 진통제는 모르겠는데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실 때는 그 주치 선생님한테만 일단은 상담을 하셔서 그걸로 조절 안 될 때 주치 선생님의 공고에 따라서 다른 시술이나 다른 치료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용량이라든가 맞는 것들을 그 선생님이 가장 그 담당 환자를 알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그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요법으로 갈 수 있는지를 상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할 때는 여러분들께서 한 분하고만 전체적인 상의를 하시면서 다른 치료를 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약으로 조절이 안 되는 통증이 있을 수도 있다.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 예. 예. 약으로 조절 안 되는 통증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10명 중에 1명이나 2명, 1명 정도는 약으로 조절이 안 됩니다. 예. 100%가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다른 보조적인 그런 방법을 사용할 수 있듯이 그런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약물뿐 아니라 이렇게 다학제 진료라고 해가지고요. 담당 주치의 선생님을 중심으로
통증 완화를 담당하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병원에는. 그래서 그 선생님하고 의논을 하고 그런 것들이 안 될 때는 방사선 치료를 우리가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 통증 조절을 위해서. 또한 그런 것들이 안 될 때는 시술을 위해서 마취과 선생님들이 또한 같이 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 것들이 안 될 때는 외과 선생님들이 그 통증의 원인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수술을 하는 그런 경우들. 그래서 이게 다학제 진료라고 해가지고 여러 선생님들이 대학병원에 가면 이렇게 협의하에서 여러분들의 통증을 100%로 조절해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 주치의를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어필하시는 수요. 우리 한국 분들은 자꾸 숨기고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미학이라 생각하시는데 요즘 우리 MZ 세대라고 그러나요? 자기 생각과 자기 그런 감정들을 어필하죠. 지금은 여러분들도 그렇게 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통증을 조절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요거 한 가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에서 폐암 4기 환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논문을 쓴 것입니다. 폐암 4기 환자를 중심으로. 그래서 한 그룹은 항암 치료만 하는, 그러니까 본인들이 원해서죠. 항암 치료만 지속적으로 받는 분이 있었고, 또 한 그룹은 통증과 증상 조절을 같이 하면서 항암 치료를 받는 분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논문을 썼는데 나중에 치료 예문을 보니까 통증 조절을 하고 증상 조절을 같이 하신 분들이 훨씬 더 치료 효과도 좋았고 암의 그 장기 생존율도 훨씬 더 높았다는 그런 논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약이 물론 안 쓸 수 있으면 좋지만은 우리가 항암제도 필요에 의해서 방사선 치료도 꼭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통증이 우리가 심하다면은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나 아픈데 이걸 먹을까 말까 고민하지 마시고 통증 조절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면역과 여러분들의 그 증상 조절과 나중에 예후를 위해서도 훨씬 더 좋다는 그런 논문이 나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우리 한국 분들이 이렇게 숨기고 이런 것들이 미덕이 아니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셔서 여러분들 치료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저도 약을 웬만해서 안 쓰면 좋겠다는 주의지만은 여러분들이 그런 논문을 보고서라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의 그런 치료와 이런 것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게 시행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을 믿으시고 이러시면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 분명히 그 필요함을 충족시키시리라고 제가 믿습니다. 통증에 대해서 오늘 말씀 간단하게 마치시고요. 나중에 또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내일 오전 11시 반인가요? 네, 또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상담실에서 할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때 질문 있으시면 말씀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가 원치 않으나 이렇게 각각의 병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 병에 대처하고 우리가 또 통증이 있거나 그런 병이 있을 때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은 시행해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 말씀에 의해서 저희들 주님께 구하오니 저희가 하속히 이 병으로부터 낫고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도 편안한 쉼이 될 수 있도록 이 밤을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